가을바람 너무 좋지 않나요? 아, 날씨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가을바람과 함께 오늘의 예술 여행지는 바로 목포입니다. 아, 사실 목포 하면은 아름다운 풍광과 또 이 먹거리와 축제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 사계절 먹과 낭만이 살아있는 이 목포에서 미술 축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술 축제요? 음. 아, 어떤 축제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빨리 가볼까요, 저희? 가서 보시죠. 네. 목포하면 떠오르는 노래 두 곡 있잖아요. 목포의 항구, 목포의 아. 눈물. 아, 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이, 상식. 아, 상식. 상식. 근데 그 두 곡에서 보니까 두 곡 다 유달산이 등장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유달산 조각공원 와 있잖아요. 여기가 1982년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야외 조각 공원인데요. 그 스토리도 재밌더라고요. 여기 원래 그냥 초가집 짓고 여기 주민분들이 그냥 사시던 곳이었대요. 근데 다 같이 우리 야외 공원을 만들자 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이사도 가시고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오시고 심고 후원도 하고 해서 생긴 그런 야외 조각 공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세련돼도 삭막해 보이는 공원도 있잖아요. 인위적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나무 하나하나부터 뭔가 작품하고 자연하고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뭐 무슨 미술 축제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목포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는 사람만 아는 미술 보물로 예술 비엔날레가 하나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공간은 여기서 조금 가야 되는데 우리 와보라고 또 초대를 해주셨대요. 잠깐 초대장을 좀 네네네. 보고 제가 준비해왔죠. 안녕하세요. 2021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 이건수입니다. 저희 비엔날레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수묵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15개국 2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비엔날레로서 국제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비엔날레는 주 전시장으로서 목포와 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1관은 문화예술회관, 2관은 노족봉 예술공원 미술관, 3관은 유달초등학교 강당에서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수묵 비엔날레는 오체 찰란 모노크롬이라는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묵 속에 있는 다이나믹하고 다양하고 그렇게 활기 넘치는 그런 젊은 수묵의 모습도 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세계의 K-한류, K-미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수묵 비엔날레. 특이하죠?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또 목포란 지역에서 수묵의 매력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각공원 둘러보면서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엄청 크네요. 오체찰란 모노크롬? 오체찰란 이거 약간 모스 아니에요? 듣기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오체찰란은 색깔이 많은 거고 다채로운 거고 모노크롬은 하나.
모순이잖아.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문장인데. 그래서 글씨 색깔도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얘기한 것처럼 오체찰나는 다양한 색이 조화돼서 반짝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노크롬은 반대로 또 단색을 사실 예술에서 사용하는 예술을 모노크롬 모헤아 아트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데는 분명 저 두 개가 연계되는 의미가 있겠죠. 난 너무 모순 같은데요, 저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또 감독님이 입구에 계시대요. 아, 그래요? 가서 한번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초대해 주신 분. 네,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 이건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의견이 좀 갈린 게 있었어요. 네. 제목이 오색찬란 모노크롬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나름의 뜻이 있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체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먹 속에는 우주의 색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체가 들어있다 그러거든요. 적백, 흑청황 이 5가지 색깔이 우리의 우주의 색이거든요. 이 먹 속에 다양한 색깔이 우주의 색깔이 들어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먹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표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흑백을 수묵의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묵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다채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세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또 딱 초대해 주실 때 그 다채로움이 또 매력이 발산되도록 세계관이 또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네. 공간들에 혹시 서로 다른 포인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목포에서 3군데, 진도에서 3군데가 본전시가 열립니다. 이 목포에 지금 오신 이 방방마다 전부 다 그 오방색으로 5가지 게이트가 다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포 일과는 파란색입니다. 여기는 이 현대 수묵이라고 테마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묵이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묵이 아니라 현대 미술로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수묵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여기 1관이고요. 2관은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통의 맥, 남도의 맥이라고 해서 맥을 같이 하고 현대화시킨 그런 수묵들이 많이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3관은 우리 이제 옛날 심상소학교라고 정해있는데 지금 유달 초등학교입니다. 거기 강당이 있어요. 신세대 도원경이라고 해서 젊은 우리 한국 화가들, 재료를 달리하는 그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을 거대한 4m 곱하기 5m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좀 메시지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수묵화 비엔날레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묵화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현대 미술을 다 모아놨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수묵 정신을 발견해보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편성도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미술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우리 수묵의 정신을 느끼고 또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한번 기획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총 감독님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우리가 포인트를 딱 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해주신 그 공간마다 다른 매력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한번 느껴보러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전시 보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목포예술회관이 비엔날레 전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마 가장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관에서 주제가 수묵은 도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묵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진짜 먹으로 딱 그려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한국 예술에서는 그 수묵의 정신이 다양한 형태로 녹아 있다라는 게 그 작품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작품도 우구건 작가님 작품인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수묵화라고? 그렇죠. 수묵이라고 네. 딱 분류하기에는 분명 약간 표현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일단 것 같아요. 영어가 써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목도 영어고요. 음. 네, 투마로 투마로 I love you tomorrow. 아. 이 애니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요? 뮤지컬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모르세요? Tomorrow, tomorrow, 아, I 들으니까 love you tomorrow. 이거 모르세요? 수묵화랑은 좀 동떨어진 장르잖아요. 여러 가지 느낌상. 그렇지 않나요? 아까 우리가 감독님한테 얘기 들은 것처럼 수묵 비엔날레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 수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일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이제 수묵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예술가들 작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우구건 작가님 작품도
최근에 막 경매에서 1억 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블루칩 작가로 유명해서 보면 동물들 막 있잖아요. 아이방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림이에요. 동물의 모습이 밑에 있는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요. 사자 3마리 태어났는데 그중 파랑이 1마리가 이렇게 어른이 된 거고, 어른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가 이렇게 써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게 다 네. 써 있는데 휴먼, 아,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복합적으로 귀여운 모습과는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첫 작품부터 제 수묵화에 대한 좀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을 맞아요. 만나봤어요. 우리가 딱 처음 방문한 일관이 그 수묵의 틀을 깨는 것 같아서 이것도 틀을 깼잖아요. 이걸 쉐이프드 캔버스라고 얘기하는 형태 변형 캔버스라서 네. 보통 우리가 사각 프레임 안에 그려지는 걸 생각하는데 변형된 캔버스 안에 그려져 있는 것도 한국화적으로 표현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익숙한 근현대의 추억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또 다 담겨 있네요. 이 시대를 기록하는 한국 정서의 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 특유의 맛이 있었는데, 그쵸? 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반가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만익 작가님 작품도 익숙하실 수 있는 게 그 예전에 뮤지컬 명성황후 알죠. 포스터 아. 제작해 주시기도 했고 88올림픽 미술 감독이시기도 하셨어갖고 이 뭔가 특유의 두꺼운 선으로 좀 한국적인 그 감각을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내셔서 우리가 은근 많이 또 본 작가님이기도 하죠. 이 작품이 그나마 제가 생각했던 수묵화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재료를 보면은 수묵 재료하고는 약간 또 달라 그건 보이긴 또 하는 것 그러네. 같아요. 네. 판지가 아니라 지금 볼판지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느낌이긴 하네요. 약간 뭔가 그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잭슨 폴록 액션 페인팅 같기도 하고. 아하, 오. 근데 진짜 한 명 한 명 다 너무 이 시대를 상징하는 작가들 같아요. 윤성남 작가님도 사실 우리 멍멍이들. 기존엔 사실 시대의 여성의 초상,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엔 또 멍멍이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 네. 우리 이제 일전시관 다 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수묵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깨줬어요. 그렇죠. 실제로 딱 감독님이 여기선 현대 수묵화의 한계를 돌파했다라고 딱 보여줬다면 또 이전 시관, 삼전 시관에선 남도 작가랑 수묵의 또 정신을 계승한 작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볼 게 너무 많아.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보죠.
풍광과 이렇게 한눈에 쫙 펼쳐졌어요. 풍광 너무 좋죠. 최고다. 여기서는 그 유달산의 이 자연 풍광과 어울리는 지역 수묵 예술가들의 또 현대적인 수묵 작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또 한번 보시죠. 뭔가 익숙한 산이 있네요. 인왕산 맞죠? 맞아요. 인왕산과 달. 여기도 확실히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의 것들이 있어서 채색된 것들도 있고 또 전통의 기법을 좀 현대적 화법으로 그린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여기는 산 그림이 많네요. 보다 보면 진짜 다채로운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이거는 그건데 액션 페인팅. 맞아요. 저도 사실 서양화를 전공했다고 네. 하니까 떠올랐는데 현대 수묵의 핵심 이념이 의법 물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의법 물시요? 저도 뭔가 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번역된 걸 봤더니 의가 정신을 뜻하고 법이 화법 그리고 물이 물질성, 뭐 재료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시가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묵이라는 틀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 그 네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작품 볼 때는 아무래도 법이 되지 않을까? 화법이 되게 독특하게 접근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묵화 뭐 전통적인 걸 볼 때는 저기에 어떤 시대가 담겼나, 어떤 정신이 담겼나 이런 테마로 접근하면은 방문하셔서 보실 때도 좀 더 감상하기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묵화가 좀 단절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옛날의 것, 지금의 시대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전시를 쭉 보고 나니까 수묵화가 끊긴 게 아니라 계속 쭉 이어졌구나. 그래서 재해석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그걸 그리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재해석을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그 마티스란 예술가도 결국 인간, 특히 예술가도 그 시대, 그냥 그 공간이라는 곳에 던져져 있는 그냥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랑 뜯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작품도 수묵이라는 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 시대, 그리고 특히 이 전시관은 남도라는 지역에서 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예술가들이다 보니까 그 감성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렇게 또 각자의 매력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나 다채롭다는 게 참 보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관에서 이제 남도 작가님들 독특한 또 이제 아티스트 세계를 또 봤다면은 이제 저희가 한 군데 또 남아 있잖아요, 갈 곳이. 맞아요. 3관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또 새롭게 해석한 수묵화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가보시죠. 저희가 볼 게 많아요. 어디로 가요? 이리로 나가주시죠. 전시장으로? 네네. 자, 저희가 이제 비엔날레 3관에 도착했는데 1관이 푸른색이었고 2관이 붉은색이었고 3관은 검은색이네요. 여기선 진짜 약간 그 수묵의 먹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보시죠. 공간의 분위기부터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한데 원래 미술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이 건물이 사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어가지고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1관, 2관에서 봤던 조명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존
조명을 좀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가 또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이렇게 전시를 기획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근대 문화유산 속에서 이렇게 또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약간 특이한 경험이긴 하네요. 저희가 수묵화잖아요. 수묵 비엔날레인데 사실 이런 작품들은 이게 수묵화인가? 이걸 수묵화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좀 혼란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번 수묵 비엔날레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국화를 얘기할 때 마음의 그림자를 그린다라고도 얘기한다는데요. 지금 보면 약간 마음에 있는 형상들이 뭐 배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평면으로도 이렇게 상상의 것들이 작품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고정관념을 깨고 보면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그 수묵의 전통이 시대에 맞게 재료만 바뀌었을 뿐 새롭게 해석된 거다. 또 다른 방식의 한국화, 한국 예술이라고 하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미디어 아트. 근데 전시관이 참 넓고 많잖아요. 광주나 전남 곳곳에서 이제 비엔날레를 즐길 수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 곳 찾아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비엔날레도 VR 갤러리나 아니면 온라인 디지털 전시관 그리고 디지털 도로까지 온라인에서도 비대면으로 전시를 만나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다고 해서 다채롭게 참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전시관 돌아가면서 이제 수묵 비엔날레 감상했잖아요. 차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전 되게 제가 열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보수적이었구나. 닫혀 있었구나. 네, 제가 생각한 그 수묵이라는 것은 너무 클래식한 감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 수묵이라는 게 조금만 생각을 열면 훨씬 더 한국적인 뻗어나갈 수 있는 바가 많다라는 걸 오늘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수묵 비엔날레를 알차게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영 씨는 어땠어요? 저도 수묵화가 매력이 있구나. 이게 근데 외국 분들이 보면은 진짜 신비롭고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널리 좀 뻗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수묵화가 단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굉장히 세련돼요. 굉장히 멋있어. 다시 봤어. 네, 오늘은 목포에서 2021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경험해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수묵화의 그런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력 있는 수묵화가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좀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은 또 비엔날레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비엔날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수묵화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좀 사색도 하고 위안받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떠나요.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